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소통홍보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통본부관 김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소통본부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관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근영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현 소셜미디어 팀장입니다. 2023년도 소통홍보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8,442만 9천원을 증액한 44억 4,64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비 구성은 정책사업비가 97.96%인 43억 5,590만원, 행정운영 경비가 2.04%인 9,05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54쪽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 매체를 이용한 시정 홍보로 주요 내용은 시정 홍보 자료 수집용 신문, 교양도서 구독, 언론사를 활용한 시 이미지 홍보와 통신사 검색 수수료, 케이블 방송 기획 홍보, 시정 홍보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로 전년 대비 1억 3,200만 원 증액한 12억 5,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2년 추경에 편성한 언론사 활용 시 이미지 홍보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자료 수집용 신문 구독 500만 원, 교양도서 구독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뉴스 일괄 검색 서비스 통신사 추가에 따라 1,800만 원 증액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 홍보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를 200만 원 증액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송 장비 시설 확충으로 청내 종합 상황실, 대회의실 등 음향 장비 유지 관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언론 브리핑 시 사용되는 프롬프터 및 구독용 노트북의 내구 연한 경과로 프롬프터 600만 원, 노트북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택 로컬 포럼으로, 평택 로컬 포럼은 지역사회 현안과 시민 관심 사항에 대하여 지역신문협의회와 시민, 전문가가 함께하는 포럼으로 연 3회 개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브리핑실 운영으로 언론 브리핑과 언론인 취재 지원 등을 위한 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택 소통 상생 포럼으로 지역 현안,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지 언론, 시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소통하기 위한 포럼 개최비로 연 3회 개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 홍보입니다. 주요 내용은 TV, 라디오, 각종 박람회 및 다중 이용 시설 홍보비와 미디어 콘텐츠 활용 홍보로 14억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온오프라인 홍보로 주요 내용은 굿모닝 평택 운영, 포털 사이트 활용 시정 홍보, 시정 현안 여론조사, 홍보 물품 제작, 시 캐릭터 인형 제작, 홍보대사 운영 및 굿모닝 평택 우편료, 시민 참여 보상금으로 전년 대비 7,720만 원을 증액한 4억 5,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굿모닝 평택을 기존 16면에서 20면으로 제작함에 따라 4천만 원, 시정 현안 여론조사 확대 2천만 원, 시 대표 캐릭터 인형 제작비 1,000만 원, 굿모닝 평택 독자 참여 당첨자 확대를 위한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 운영으로 10억 1,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튜브 채널 운영에 3억 4,200만 원, 카카오톡 채널 운영비 2억 1,420만 원, 유명 유튜버 활용 홍보비 2억 원, SNS 이용 시정 홍보 1억 7천만 원, 시민 기자단 원고료 8,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유명 유튜버를 활용한 시 주요 정책 및 관광 정보에 대한 홍보 영상 제작비 2억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조 화상 정보 시스템 운영에 4,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홍보 기록용 사진 영상, 사진 현상,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 사용료와 촬영용 카메라 차량 유지 관리비 및 화상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와 홍보 영상 자체 제작을 위한 촬영 장비 구입 물품 취득비로 전년 대비 275만 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홍보 영상 자체 제작 콘텐츠 촬영 장비 구입을 위해 5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중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는 행정 운영을 위한 공통 경비로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2023년에도 변화하는 우리 시의 홍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관 소관 2023년도 예산 편성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통보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70쪽 사업설명서 70쪽입니다. 네. 통신사 검색 수수료가 어떤 네네. 것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통신사 검색 수수료가 저희가 이제 통신사가 연합뉴스하고 뉴스원, 뉴시스, 뉴스핌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 통신 검색 수수료가 우리 시와 관련된 뉴스 기사 등을 키워드 설정을 통해서 일괄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 뉴스 통신사의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 및 속보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언론사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마감 시간 이후에 우리가 긴급 보도자료 배포할 때 통신사 활용이 가능하고요. 또한 그 시정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를 이용할 때 그 저작권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4개의 통신사가 있었는데 3개의 통신사만 이제 검색 수수료를 나갔다가 추가로 1개의 통신사를 이제 내년에 추가 지급하기 위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통신사하고 좀 틀려가지고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본 예. 겁니다. 네. 78쪽 온 오프라인 홍보 사업에서 시 캐릭터 인형 제작에서 평순이가 처음 제작되는 것이죠. 네네, 캐릭터 인형은 처음 제작합니다. 제작 내용 잠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샘플을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게요. 또 이제 또 평순의 이름을 또 사용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일단 저희가 임시로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부르는 이름이라 좀 이해를 해주시기 좀 바라고요. 평택이 평순이를 별개로 캐릭터 인형을 제작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냥 손을 잡고 있는 같은 세트로 그러니까 평택이 친구 뭐 평순이 그런 식으로 그 세트로 제작해 갖고 저희가 그 먼저 그때 업무 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국산으로 제작했을 경우에는 개당 저희가 알아보니까 한 48,000원. 근데 이제 중국에서 제작할 때는 저희가 지금 단가를 받은 게 18,800원입니다. 그래갖고 차이가 좀 많이 나갖고 부득이 뭐 관내 업체는 사용 못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제작 후에 반응이 좀 좋으면 추가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되나요? 이게 이제 먼저도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선거법의 기부 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냥 일반 시민들한테 무작위로 배포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게 뭐 타 지자체 갈 때 기념품, 홍보 기념품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용도로는 저희가 그 뭐 SNS 쪽 그쪽에 이벤트용으로 그렇게 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예. 뭐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않게 네네. 그 캐릭터 상품화를 위한 조례 이런 것도 제정해서 네. 이제 필요하신 분은 추가로 구매해서 네네.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제가 적극적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먼저 뭐 조례를 또 새로 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위원님이 먼저 행감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80조 소셜미디어 운영 사업에서 유명 유튜버 활용 홍보 네네. 신규 사업이 있는데 네. 50만 구독자 유튜버 섭외를 4회 이상 예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네네. 그럼 회당 5천만 원 정도 예상하면 되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유튜버 그 저기 섭외비가 지금 시중에 나오는 게 한 100만 이상 유튜버는 보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100만 이상 구독자 유튜버가.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뭐 필요에 의하면 뭐 100만 이상 유튜버도 섭외할 수 있겠지만 최소 50만 이상은 저희가 50만 이상은 최대한 이제 기준으로 한 겁니다. 데드라인으로 기준해 갖고 50만 했을 때 뭐 한 3천만 4천만 원이면은 뭐 5회 제작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뭐 100만 이상 유튜버 진짜 유명한 유튜버다 그러면은 좀 더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제작비는 예. 어차피 유튜브 채널 운영비에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섭외비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이 영상은 그 예. 유튜버가 직접 찍습니다. 직접 그 찍는구나. 유명 유튜버가 직접 찍어갖고 자기 영상에도 올리고 예. 우리 씨 소셜에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제작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제작하는 제작은- 건 아니고요. 예.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거지만 지금 어차피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컨텐츠잖아요. 네. 그래서 좀 특별히 실수하는 과정 없이 네. 잘 활성화될 수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81조 화상정보 시스템 운영 사업에서 소셜 미디어 자체 제작 촬영 장비 구입으로 53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네.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 거죠? 예, 저희가 작년 연말하고 연초해 갖고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해 갖고 그 친구들이 지금 그 제작 편수가 상당하거든요. 또 쇼츠 프로그램 요즘 짧은 네. 동영상 그런 것도 많이 올리고 그래갖고요. 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신속하고 현장감 있는 정보를 좀 트렌드에 맞게 제작할 수 있으니까 네. 좀 더 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좀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그 저희 유튜브 그때 모카, 예, 예. 근데 그때는 그 본인 유튜브에는 안 올라가 있던데. 본인도 올라가 있어요. 본인 저희도 유튜브에도 올라가 확인했습니다. 있습니까? 예. 평택 씨 유튜브에만 올라가 있던 걸로. 아니, 저도 한번 확인했거든요. 저도 그래요? 개인적으로 좀 즐겨보는 네네네. 유튜버라 그 찾아봤습니다. 예. 팀장님 저 좀 보내주세요. 그 모카에 올라가 있는 거 영상 좀. 네. 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통역사 활용해서 네네, 3회 12개월 10만 원씩이에요. 네. 아니 올해 물가 올라서 위원회도 12만 원인데 통역사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전문직인데 이거 10만 원으로 계속 하는 거는 괜찮은 건가요? 요번에 저희가 저 왜 위원회 참석 수당이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네. 1시간 뭐 최 2시간 이내는 12만 원 올랐듯이 저희도 그거는 좀 감안해서 지급하도록 이분들 하겠습니다. 이게 전문직이에요. 네네. 그냥 뭐 이게 대충 될 일이 아니거든요. 네. 12만 원에서 15만 원 또 인상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네. 될 것 예.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77페이지 보면 본 오프라인 홍보에서 홍보대사를 활용하여 네. 한다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홍보대사가 저희 4명이 있습니다. 네. 4명 있는데 일반 그 오프라인에서 그냥 일반 출연하는 거는 네. 저희가 시간당 한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요. 네. 2시간이 초과되면은 뭐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음. 다만 또 이제 초상권 그런 문제가 있어 갖고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할 때는 사진은 200만 원, 동영상 찍을 때는
300만 원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번에 네. 4,800이 잡혀 있어서 네. 어떻게 경비와 물품을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홍보대사가 네. 보통 저희 그 뭐 촬영할 때 네. 그 뭐 저기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그 뭐 각종 이제 행사, 축제 행사 때 그때 이제 섭외해 갖고 뭐 공연하든 뭐 사회를 보던 그런 쪽으로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 부분이 얼마였어요? 작년에는 홍보대사 운영비가? 작년에도 4,800 동일합니다. 계속 그래와요. 예산은 4,800 예산은 같았고요. 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건 지급한 실적만 말씀하신 네, 건가요? 네, 네. 예. 다 썼나요? 아니 다는 못 썼고요. 응. 한 2천만 원 좀 넘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다 못 썼을 것 같은데 네, 또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네. 근데 더 좀 활용 음. 더 많이 저희 홍보대사를 음. 더 많이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품은 뭐 우리 특산물이나 뭐 이런 거를 선전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근데 이게 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그게 뭐 저기 촬영할 때는 촬영 소품 같은 게 또 네, 필요할 네. 수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런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게 이 홍보대사들을 활용해서 네. 그 동영상이나 뭐 이런 부분이 몇 건이고 어떻게 활용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실적은 네. 예, 바로 좀 보내드리도록 다 해서 우리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좀 예,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홍보대사 할 만하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충분히 활용을 하고 또 방송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면은 그게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다 못 쓰고 이렇게 남아가지고 올해도 일단 또 열심히 하실래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도 좀 주시고 내년 계획도 확실하게 아직 쓰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예산을 할 때는 먼저 계획부터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 계획은 내년도 음. 대충 이제 전반적으로 뭐 축제 행사 같은 거는 연간 계획은 나와 있는데요. 네네. 거기에 이제 연예인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 날짜에 할 섭외가 수 있어요. 가능한지 그것도 그때그때 또 가봐야 되거든요. 네. 예. 저희가 한 두세 달 전 행사는 미리 섭외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 이후 거는 좀 하여튼 뭐 잘 행사 소통하셔서 축제 하시면- 행사는 아니더라도 네. 뭐 촬영이나 뭐 방송에서 뭐 방송국에서 나왔을 때 특별 출연한다든지 그런 형태로라도 좀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80페이지 보면 유명 유튜버 조금 아까도 예, 우리 예. 이중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50만 구독자를 사회해서 2억을 잡으셨는데 네. 이거 같은 사람을 계속하는 거 아니면 50만 유튜버를 4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그 시장 단가가 아니 단가를 예.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아니 계속하는 한 건 사람은 아니죠? 아니고요. 네. 거기 유튜버도 각자 그 특색 네. 그 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뭐 먹방 유튜버도 있고 네. 뭐 자동차 전문 유튜버도 있거든요. 네네. 저희가 우리 시에서 꼭 내년에 이 행사에는 꼭 좀 이런 더 많은 홍보를 필요하기 위해다 하면은 그 관련된 특화된 그 유튜버를 이제 섭외하겠다는 네네.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 하신다면 네네. 거기에 맞는 유튜버를 하셔서 해야지. 네. 어. 뭐 한 유튜버를 네. 뭐 먹는 것도 찍고 뭐 자동차도 찍고 뭐 수소 뭐 반도체도 찍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 관련된 특화된 분야 응. 유튜버가 있습니다. 응. 그런 쪽으로 섭외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그 종류가 많다면은 네. 사회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100만 구독자를 가진 사람을 네. 두 번에 하는 것도 네. 괜찮기 때문에 그거는 그 어떤 주제냐에 따라서 네, 잘 주제에 선정- 따라서 예, 하시면 될것 유튜버 같아요. 섭외가 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우리 소통 홍보관 열심히 하고 계시고 우리 평택시를 알리고 또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유튜버 섭외할 때 그 뭐 잘 하시겠지만 사회적 논란의 여지나 아, 예. 어떤 뭐 우려가 되는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예. 철저하게 좀 예. 필터링을 해서 그렇게 섭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좀 저기 한 얘기지만 먼저 12구 참사 때요. 네. 저희도 신장 쇼핑몰에서 그냥 유명 그 개그맨 아주 유명한 개그맨은 아니지만 개그맨을 해갖고 촬영 그 영상이 되게 그러니까 멋있게 나왔는데 또 불구하고 영상을 못 올렸어요. 네, 잘하신 겁니다. 예. 잘하셨고.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예. 네. 자,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스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류정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유정아 의원입니다. 방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그 유명 유튜버 활용한 내용 중에 네. 그 유튜버 선정은 누가 하는 거죠? 저희가 할 겁니다. 저희 자문위원회 내년에 하는데요. 그때 일단- 먼저 왜 9월달에 위원님들께서 저기 철회해주신 SNS 자문위원회가 그 조례가 공포가 됐거든요. 내년에 이제 SNS 자문위원회도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주간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뭐 행사든 뭘 홍보를 하든 그 주간 부서의 의견도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 그 조례의 내용이 유튜버에 관련된 내용이 SNS 자문위원회이기 그쵸. 때문에 예. SNS가 그 안에 거의 유튜브를 예, 통해서 한다라는 예. 내용. 그것도 그쪽도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단가가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200만 이상 구독자는 보통 자문위원회의 성질이 심의위원회 말 그대로 자문이니까요. 우리가 무슨 문제를 했을 선정위원회도 때 아니고 자문위원회에서 제가 선정을 좀 한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 저희가 일단 유튜버를 지금 선정하려는 방법은 먼저 저희가 홍보할 만한 거리를 정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자문위원회랑 논의를 하면서 저희가 이런 유튜버가 있다라는 정도 얘기하고 그분들의 자문을 듣고 그 중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 조례를 굉장히 유심히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 평택시 홍보대사들의 활동하는 그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 1인한테 가는 내용이네요. 그만큼의 홍보 효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컨텐츠가 그럼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영상의 길이가. 영상 보통 유튜브 영상은 워낙 요즘 젊은 친구들은 쇼츠 짧은 영상을 좋아하긴 하는데 네. 저희가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 충분한 전달을 하려면은 그래도 한 10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튜버의 특성에 따라 조금 틀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유튜버가 만약에 그 채널에서 뭐 30분 이상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갈 수도 있고요. 그런 건 이제 유튜버를 섭외한 뒤에 평가도 어, 이루어지는 거죠. 네네 그건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컨텐츠가 얼만큼 시청이 됐고 좋아요를 누르고 연결이 되고 홍보가 평택시가 얼만큼 됐는지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 거라. 그 다음에 평택시 외에도 예를 들면 유명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있잖아요. 방송 중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분명히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혹시라도 생긴다거나 연결이 되는 것도 차단을 다 되어 있는 건가요? 보통 유튜버는 수입이 이제 광고 수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거 그거 말고도. 그거 말고는 어차피 거기에 뭐 우리 시 홍보나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거를 홍보하는데 거기 그분의 뭐 PPL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예. 사전에 이제 그런 예. 것까지도 그런 거는 다잘 저희가 검토해서 체킹하겠습니다. 네, 진행해 예. 주시리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 케이블 방송 기획 홍보로 해서 7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요. 54페이지. 케이블 방송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아 저기
그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 지역 로컬 그 기남 방송 있습니다. 네, 예, 기남 방송에서 촬영하는 겁니다. 기남 방송에서 촬영하는 예, 예. 시청률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혹시 아세요? 시청률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그게 그 주 1회 제작을 해갖고 매일 하루에 2번 이상 이제 방송을 송출이 되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시청률까지는 봤다는 시민들이 거의 없어서. 그게 이제 그 기남 방송에 이제 우리 동네 정보통이라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 지역 그 채널을 보지 않고 어떤 그걸 뭐라고 하죠? 그 유선 가입자 예, 그 가입자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추세다 보니까 그 채널을 어디 가서 봐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시민분들도 근데 많고. 보통 이제 기남 방송 유선 방송을 가입하신 분이 저희 우리시 전체 대비 한 6만 5천 세대 정도 됩니다. 30%인 6만 5천 세대가 기남 방송에 그 유료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6만 5천 세대. 세대. 예. 네, 네. 6만 5천 어르신들. 세대인데 그 기남 방송이 그 채널이 또 1번입니다. 1번이다 보니까 좀뭐 네, 예. 참 다양한 채널로 이제 홍보가 돼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고민을 좀 여러 예, 가지로 이게 해봐야 아무래도 할 이제 것 같아요. 관내 예. 지역에 있는 방송국이다 보니까 고루고루 봐야 예. 되겠죠. 그럼 이분들의 이제 방송이 나가는 거를 네. 링크를 퍼서 나르든 그거를 우리 유튜브로 옮기든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 유튜브로는 지금 기남 거를 떠서 옮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나요? 그렇게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냥 젊은 친구들도 볼 수 TV에서만 있지 지금 않을까. 방송되는 걸로만. 그렇죠. 그거는 한번 그 기남 방송사하고 예. 영상 본에 대해서 우리가 재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여부 한번 파악해갖고요. 그게 서로 좋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도 들고. 사실 기남 시청률이- 방송이라는 걸 자체를 정확히 모르는 시청률이 저도 죄송하지만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영상 콘텐츠는 되게 다양하거든요. 매주 한 편씩 제작을 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 영상을 좀 우리 시 SNS 채널에도 좀 올릴 수 있게 한번 방송국하고도 한번 협의를 한번 콘텐츠 해보겠습니다. 퀄리티가 낮은 것도 아니었던 것 네. 같은데 많이 안 알려지는 것 같아서. 그 KBS 뭐 생생정보통하고 거의 유사한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평택 소통 상생 포럼이 있고 평택 로컬 포럼이 있거든요. 네. 이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그 공통점은 이제 언론사가 이제 주관을 해서 하는 포럼인데요. 로컬 포럼은 우리시 이제 지역신문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예, 지역신문 회원사가 이제 묶어갖고 이제 그 포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소통 포럼은 저희 이제 지방지가 주가 된 이제 평택시 아, 그 언론사 단체가 있습니다. 예, 그 단체에서 주관하는 포럼이 되겠습니다. 이 포럼을 통해서 현안 우리 시의 현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을 하고 네네. 정책을 이야기하고 해서 홍보의 효과도 있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언론사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이 포럼을 개최하고 각 이제 그 미디어에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 현안에 대한 문제점 이게 이제 미디어에 노출되니까 그런 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는 거죠. 이게 주제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매번 포럼할 때 가지만 뭐 호응이 아주 좋은 주제 뭐 그 민감한 주제는 그 지역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론장의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많이 고민을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공론화를 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보니까는 교양 도서 네. 연감 잡지 구독이 있고 신문 보도 자료 전자 스크랩 하는 비용이 있고
자료 수집용 신문 구독이 또 있고, 이게 저희가 언론에 홍보를 하고 기사를 냈던 거를 다시 구독을 해서 스크랩을 하고 다시 모으고 보존하고 약간 이런 네. 개념의 비용들인가 봐요. 맞나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아. 기록의 의미인 거죠? 네. 아무래도 저희가 어려운 질문 뭐 보도자 나가는데 저희가 그 다음날 또 확인해야 될 사항도 있는 거고요. 예. 네. 또 요즘 생각보다 인터넷도 있지만 또 지면으로 또 확인도 해야 될 사항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결산 때도 느꼈는데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구나. 근데 이것들을 많은 시민들이 알고 적극 참여하고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언론사가 있고 활동을 하고 있음을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들,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한다는 부분 조금 아쉽다. 자극적인 게 아니면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에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손안에 정보를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알림토 구독자를 좀 늘리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SNS 자문위원회 구성이 되면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네, 정보를 좀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 이상입니다. 네, 유종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76페이지 보면 그 TV 라디오 활용 홍보해가지고 4억 정도 잡혀 있는데 네. 이게 전년 올해도 이게 계속 사업인 거죠? 계속 예, 신규 사업 아니에요? 매년 TV하고 라디오는 지금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에? 그 TV 같은 경우는 이제 연합뉴스 TV 하고요. 아, 연합뉴스, YTN YTN. 그 이제 경인 지역 민방 TV라고 OBS라고 있습니다. OBS, 예, 네, OBS 그런 쪽으로 지금 TV는 하고 있고요. 예, 예. 그 라디오 같은 경우는 CBS하고 저희가 금년까지는 경인 방송을 했었고요. 내년에도 일단은 CBS하고 저희 이제 아무래도 지역이 로컬이다 보니까 로컬 쪽으로 하나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뭐 매달 주기적으로 나가는 광고인가요? 예, 주기적으로 하고 매달. 있습니다. 일반 그쪽 공중 뭐라 그럴까? 공중파라 그럴까? 네.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대중들이. 보통 시민들이. CBS 같은 경우는 음악 전문 네, 방송이라 그렇죠. 그쪽은 좀 청취율이 좀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드라마 예능을 통한 심의 정보여서 1억 500만 네네. 원 잡혀 있는데 이건 그는 경기 우리- 관광공사하고 예,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우리 시하고 3대 7 도가 30% 우리가 70% 해갖고 경기 관광공사에다 공동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 경기 관광공사에서 이제 집행을 하는 건데요. 대신 그 집행을 거기서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이런 콘텐츠는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면은 집행은 거기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뭐 드라마나 이런데 예, 이제 드라마도 홍보가, 찍었고요. 이미지로 홍보가 되나 보죠? 그 전에 이제 드라마 뭐 좀 시청률은 많이 안 나온 좀 드라마였는데 네. 뭐 근데 드라마 찍는 게 사실 어떤 프로가 좀 대박 날지 사실 좀 로또 그렇죠. 같은 개념이라요. 네. 이게 또 주연 배우만 갖고는 또 안 되더라고요. 또 예. 그런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드라마나 예능 같은데 이렇게 홍보가 되면 인기 있는 프로에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아무래도 비용도 좀 많이 비쌀 테고 네.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지금 촬영 중인데 예능 프로 1박 2일이 아니라 돌박 2일이라고 있습니다. 아, 예. 거기에도 저희가 좀 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풀칼라 전광판 광고에서 1억 500 그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지금
저번에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보니까 네. 거의 서울에 위주로 돼 네네. 있더라고요. 이거를 좀 뭐랄까 이쪽 우리 근교 뭐 이런 때도 좀 서울만 뭐 10군데가 넘게 다 서울만 있어서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런 쪽으로 풀칼라 검토를- 전광판이다 보니까 네. 풀칼라 전광판이 대형 건물에 네, 그 그렇죠. 벽면에 이렇게 네. 설치되어 있는 뭐 거거든요. 광고비 갖고 하는 그런 근데 이제 평택에는 그런 시설물이 없어갖고요. 예. 주변 뭐 수원이나 뭐 이쪽 주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도 좀 한번 홍보하는 좀 것도 괜찮을 것 다양하게 같은데. 예. 저희가 좀 너무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예. 같아가지고 주변 우리 그 근교 도시나 큰 네. 도시들 거기다도 하는 것도 검토 한번 해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해서 그런데 지하철 영상 광고 이거는 어디에 광고하는 거예요? 지하철 2호 거 서울 지하철 2호선하고요, 네, 3호선하고 3호선. 저희가 경춘선에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안에 실내에서 이제 그 예, 거기 실내 그 그 영상에서 모니터에? 예, 아, 거기서 평택시 홍보를 하는 이미지가 예,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시간 뭐 그다음에 뭐 날짜 그러니까 뭐 매일 하는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시간도 근데 그거는 우리 시 홍보만 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네. 이게 잠깐 딱뭐 돌아가면서 나가겠죠. 몇 시 몇 분 몇 네, 초에 네. 우리 시계 지나가는 그것까지는 아직 안 나옵니다. 그렇겠죠. 그 매일 그냥 화면에 예, 나오나요? 예, 매일 한 매일 번씩? 노출하게 네. 돼 있습니다. 지하철 스크린도 광고도 마찬가지 서울시에 네네. 지금 그 대형마트 영상 광고 4군데 하는데 지금 이 관내 네, 관내 이마트, 예. 롯데마트, 홈플러스 2개소 해갖고 4개소 4개소.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저희 그 평택하고 접경 지역인 그 안성에 그 네, 마트 하나 또 큰 마트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네. 스타필드. 스타필드. 예. 그쪽에도 좀 광고하는 것도 아무래도 평택 시민들이나 안성 시민들 많이 가는데 거기도 광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추진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죠. 보니까 뭐 1,700이면 4군데 하면 4,4씩 한 400만 원 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쪽에도 아무래도 접경 지역이고 또 네. 평택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거기도 광고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마지막으로 그 저희 그 자체에서 컨텐츠 그 뭐냐 그 영상 네. 그 자체 한다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장비금 530원 하면서 네. 우리 자체에서 이제 이걸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그 제작한 것들은 어디다 홍보를? 우리 SNS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SNS에 올리죠. 예. 그 알림톡 이런 데도 올리고 그러나요? 알림톡은 진짜 뭐 시정 뭐 그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뭐 정책이라든지 뭐 주요한 행사라든지 그런 쪽으로 알려주는 알려고. 거고요. 우리가 자체 영상 찍은 거는 저희 네. SNS에 SNS 에 예, 올려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이런 영상이 올라오는데 잘 안 보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걸 좀 많이 좀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이 요즘 알림톡하고도 예. 연계해갖고 예, 예, 예. 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어차피 자체 홍보 영상을 제작을 했으면 그걸 좀 꾸준히 좀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최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보안이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난번 회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좀 그 홍보 방안이나 이런 걸 고도화하기 위한 용역이나 네. 이런 것들을 좀 세워 보시는 게 어떻겠는지 싶어서 지금 뭐 예산에 태워지진 않았겠지만 다음 추경 때나 이런 데 이제 시정 신문이나 네. 뭐 지금 카카오톡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조금 더 선진화된 방법들을 기업이나 이런 데서 활용하고 있는 선진화된 기법들을 좀 그 도입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으며 좀 차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용역을 해서 좀 고도화하면 어떻겠는지 싶은 생각이 좀 있어서요. 한번 네. 고민을 해봐 주시면 어떨까 네, 싶고요. 고민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 방안들을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해오고 계시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좀 수치화를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신문사나 이런 곳에 이제 그 배너 광고를 해놨고 이제 얼마나 이제 트래픽이 나왔는지 뭐좀 객관화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서울을 오가는 곳에 있는 큰 전광판들이 주변이 얼마큼이나 이제 유동인구나 있고 지하철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 광고판들이 얼마나 유동인구가 있고 그래서 비교를 계속 해나가야 조금 더 효과적인 곳으로 옮겨가던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답변을 하시는 과정을 좀 들어보면 이제 일단은 예산을 집행한 다음에 효과를 어떻게 계속 높여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고민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백데이터들이나 이런 네. 것들이 좀 수립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노력들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78페이지에 보면 굿모닝 평택 관련돼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위편에 보면 그 굿모닝 평택 운영비에 우편 DM 발송이 2,400만 원이 있고요. 밑에 우편료 굿모닝 평택 우편료가 6천만 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DM 발송이랑 우편 발송료가 다르게 편성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그 인쇄해서 설명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맨 밑에 저기 굿모닝 평택 우편료 공공운영비 6천만 원은 순수한 우편 요금입니다. 대신에 위에 있는 DM 발송 이 작업은 용역 업체에서 DM 발송하기 위해서 우편 작업을 하는 그런 인건비, 예, 인건비, 재료비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업체에 주는 예, 금액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발송료라고 생각을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보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저 벽시계로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3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관 이순덕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수 감사팀장입니다. 현경 재정감사팀장입니다. 백광현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영하 민원조사팀장입니다. 기술감사팀장은 인사이동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62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912만 3천 원이 감액된 1억 6,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 및 수시 감사 운영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민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과 감사 사례집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 감사 업무 시책 추진비, 청백2 시스템 운영 유지 보수비로 총 3,54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 등록입니다. 금융거래 정보 제공에 따른 청구 비용과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수당 등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찰활동 전개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청렴 365 자가학습 교육 용역비와 청렴교육 홍보물 제작비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용차량 유지관리비와 외부 청렴도 조사 시스템 유지비 및 통신비용 등 공공운영비 752만 원과 부조리 신고 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청년문화 조성을 위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 행정사무비와 금양비는 3,748만 8천 원이 되겠으며 국내여비
12만 원과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85조 사업 설명서 85쪽에 감사 사례지 발간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사례집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2022년도에 이제 금년도에 했던 걸 이제 샘플로 갖고 왔습니다. 요 내용에는 그 당해년도에 이루어졌던 종합 감사나 특정 감사, 그다음에 사전 컨설팅이거나 이런 사항을 담아서 저희 이제 평택시 관내에 있는 읍면동이거나 각각 부서, 그다음에 경기도 내 타 시군에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국가기록원에도 저희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언제 배부하게 되나요? 보통 저희가 4월이나 그 연초에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상임위 위원들에게도 4월 달에 혹시 발간되게 되면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9쪽입니다. 청렴교육 사업에서 최근 청렴도 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청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도 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부패, 사례 같은 게 그리고 현황 같은 게 있으면 좀 단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음주운전이라든가 아니면 금품수수, 향응수수 그런 거에 이제 비리 행위가 그 청렴도에서 큰 그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감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큰 역할을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면 그 이해충돌 방지법이 청렴도 평가에서 좀 중요하게 새롭게 좀 대두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혹시? 네, 물론 그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 청년 위탁 교육은 어디서 진행을 하게 됩니까? 청렴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네, 청년 위탁 교육. 아, 그거는 좀 그 대부분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제 소속돼서 위탁 교육을 하고 있는 그 강사들을 저희들이 좀 초빙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공직자의 최근에 그 공직자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항으로 징계되는 건수가 이제 다수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좀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설명서 87페이지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분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금 총 7분이 선정돼서 위촉돼서 이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요 활동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재산 등록을 한 경우 적정했는지 여부 판단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퇴직 후 취업 제한이 있으셨던 공직자들에 대한 취업 승인을 하신다거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설명서에는 5명으로 이해를 써놨길래 아, 네. 그 설명서에 5분 같은 경우에는 위촉하신 분들 5분 계시고요. 당연직으로 해서 이제 시의원님 1분 계시고 행정자치국장님이 이제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위원회에서 걸러지기도 하나요? 네, 재산 등록하실 때 이제 보완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소명일 요청을 필요한 경우에는 그쪽에서 다 이제 확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89페이지 그 외부 청렴도 조사 시스템 유지 관리가 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이제 그 청년도 외부 청년도 조사는 이제 그 시를 방문한 그 인허가라든가 그런 업무를 받던 그 민원인들 대상으로 해서 그 설문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1년에 이제 5월달, 6월달 2차례 거쳐서 그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하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저 민원인을 통해서 저희 청렴도를 내부적으로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6개월이라고 쓴 거는 뭐예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1월부터 6월까지를 통상적으로 이제 용역을 주는 거고요. 응. 그래서 이제 6월이라 쓴 거고요. 아, 그- 그거는. 예, 예. 그럼 그 밑에 있는 그거하고 어떻게 그거를 하기 위한 그거는 이제 통신 밑에 비용인가요? 예,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ARS라든가 문자 보냈을 때 응. 그거에 드는 그 통신 비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근데 됩니다. 증가가 600만 원이 증가했어요. 60만 원입니다. 60만 원? 왜 네네. 이게 증가한 거죠? 그게 이제 저희가 예산 세울 때 9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그 전에 2019년부터 계속 90만 원을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네. 그 통신 비용이라는 게 그 단가도 상승하고 그다음에 그 민원인들에 대한 그 조사 대상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통상적으로 2년치를 보면 한 130여만 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까지 감안해서 음. 150만 원을 해가지고 증액을 그 요청한 설명 겁니다. 대상자가 느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좀 그 그때 좀 다른데요. 네. 그 저희가 이제 ARS라든가 민원인들 그 시를 방문한 민원인들한테 이제 그 문자를 보내고 그에 따른 ARS로 해가지고 답변을 듣는 내용인데 이게 그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어떤 정확도가 그렇죠. 높아집니다. 응. 예. 근데 그 대상자가 주로 인허가 한 거예요? 아니면 폭넓게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그 대상자는 인허가 업무를 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응. 그 세무, 재정 업무 응. 그 5가지 업무가 있어요. 그 응. 업무에 관여돼서 이제 업무를 받던 그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거에 대한 어떤 통계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통계 낸 것이 있나요? 21년도, 22년도. 예, 그거는 있습니다. 예. 그 20년도나 21년도는 어떤 식으로 이게 예. 나왔나요? 최근에 이제 2022년도 이제 설문 결과인데요. 네. 그런 이제 내용 같은 경우는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처리, 그다음에 공사, 용역, 업체의 선정의 투명도, 그다음에 보조금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그다음에 세금 감면, 혜택의 적극적 홍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설문 조사를 한 거고요. 통상적으로 그 매우 좋다 그렇다가 이제 한 43.6%, 그렇지 않다가 15%, 그다음에 전혀 그렇지 않다가 약 7.3%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럼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의 이유를 그것도 봤나요? 아니면 그냥 그거는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그거는 안 하고 네. 그냥 그 대충 좋다 아니다 이런적으로만 해서 통계만 낸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가 시정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권고 사항이 되나요? 이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 그 인허가 부서든 그 민원 부서대에서 네. 이런 시민들이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네. 걸 해가지고 좀 그 알려드리고 네. 그에 따른 그 스스로 자고치고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말하면 아무 데이터도 없이 말한다는 건 좀 그런데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면 뭔가 설득력이 좀 더 있겠죠? 네네, 네. 이 부분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거를 조금 더 세분화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더 세분화해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항목에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도 이제 금융권익위에서 이제 평가하는 그런 그거, 내용을 좀 그 저희들이 좀 시스템까지만. 예, 거기 그 내용을 응. 저희들이 좀 그 참고를 해서 저희들도 그걸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더 추가가 된다면 촘촘히 해보는 것도 네네.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100만 원인데 작년엔 다 썼나요? 그 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이제 그 포상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이제 집행하는 금액으로 네. 해가지고 1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건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는 부조리 신고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지. 없었다는 건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전혀 없었을까? 예, 그 없었습니다. 감사에서는 걸린 게 있죠. 아, 그거랑 이거는 아니 좀 다른데 그건 예, 예, 아는데 예, 예, 예. 그렇게 감사원 걸려도 일반 시민들은 모르거나 이래서
고발을 못해서 못 걸려지는 경우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 제 말은. 그렇죠? 예. 응. 그렇다면 없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한 거가 아닐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결국 뭐 보상금 100만 원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이게 세워준다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감사원에서는 걸러질 수 있는 일이 일반 제보에서는 걸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요. 부패 방지 시책 평가 우수 부서 포상금이 있는데 네네. 1,000만 원을 세운 거죠? 네네. 이거 너무 조금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전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부패방지 시책 포상으로 1,000만 원을 좀 개상을 했고요. 네. 올해도 이제 1,000만 원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향후에 그 이게 이제 수혜자가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그 필요하다면은 포상금을 증액하는 방안으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 예를 들면 뭐 우수 부서가 많을수록 좋은 건데 그거에 대한 또 그 포상을 한다면 좀 더 열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네네. 그건 차차 이 상황을 봐가면서 하셔도 뭐 모자라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최재형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시민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하고 계시네. 이거 좀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시민 명예감사관님은 현재 총 20명이 선정돼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중에 일반으로 해서 9분이 계시고요. 전문 분야에 계신 분이 11분이 계셔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조금 감사하거나 종합 감사할 때 같이 함께 하셔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활동하실 때 뭐 건설 사업장 현 점검인거나 아니면 상하반기 현장 점검하실 때 같이 오셔서 현장 확인하시고 건의 사항이거나 이런 거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현장 감사하고 특정 감사해가지고 60일을 근데 이게 지금 20분인데 뭐 매번 뭐 다 참석은 못 하실 거고 20분이 한꺼번에 다 오시는 건 네. 아니시고요. 예, 예. 일정에 따라서 한 분 내지 이제 아. 예, 중복적으로 참석하시는 분 경우도 계십니다. 예. 보통 한 분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라도 60일이니까 그 이분들이 이렇게 현장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 많이 도움이 되시나요? 어떻습니까? 그쪽 네, 이번에도 올해 이제 금년도에 총 7건에 대해서 이제 건의를 해주셔서 그 중에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보완이 됐거나 완료가 되셨고요. 지금 한 건 같은 경우 이제 추진 중에 있고 이제 불가도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서 미처 저희가 이제 생각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이 있으시니까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서 88쪽이고 명세서 62쪽인데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감찰활동 전개가 제목인데 단위 사업명은 엄정한 공직기관 확립인데 다 교육이에요. 교육, 캠페인. 감찰활동으로는 뭘 하고 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감찰 활동이라 하면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명절 때 전후, 그다음에 여름 하객절 휴가 네.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복무 감찰을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제보된 그 직원에 대해서 제보된 비위 사실이 있다면 그 네. 부분에 대해서도 암행 감찰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 편성이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감찰활동 전개라는 이 몫에서는 예산이 아무리 봐도 뭐 차량 유지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CCTV가 있으면 속도 카메라가 있으면 달리다가 그 카메라를 보고 예방이 됩니다. 속도를 줄이기도 하고 길거리에 보면 범죄를 막기 위해서 CCTV가 있으면 범죄도 예방을 할 수가 있죠. 우리 감사관이 우리 공직자분들 3천여 공직자분들이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유혹을 느낄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떤 감사관실이 굉장히 철저한 어떤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액션이 있으면 그 유혹을 또 끊을 수 있는 예방의 효과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감사관의 뭐 바디캠이나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비축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보여주기식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더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부 어디를 봐도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뭐가 있죠? 혹시 있습니까? 휴대폰, 개인 휴대폰 말고. 네, 공적인 물품은 네, 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관님, 제가 볼 때는 어떤 감찰 활동이나 아니면 우리가 현장에 어떤 증거 채집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사용할 일이 없더라도 그런 장비들을 비축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직자분들에게도 홍보하고 한다면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 도청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그런 감찰 활동도 필요하다. 예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건 벌어지고 해결한 불러서 조사하고 이런 것보다 예방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찰 활동을 심도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제목을 바꿔주세요. 이거 감찰 활동 전개가 아니야. 제가 볼 때 이거 청렴 교육 및 조사 뭐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장비나 이런 부분도 충실히 좀 모아놔서 공무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방할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그동안 심사하신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한 예산의 조정 및 의결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